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알아본 뒤에 이제 과목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서 시간 배분을 했고, 과목 간 이제 공부 순서는 이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워낙 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은 아니지만 플래너가 없으면 완전히 스스로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서 작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루하루 해야 될 계획과 조금 더 큰 틀의 계획을 둘 다 세웠는데요. 일단 저는 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단기 계획은 상대적으로 좀 덜 세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목별로 현재 저의 수준과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상되는 공부의 양을 조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개념을 잡고 어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실전 문제 풀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집으로 그거를 진행을 할지 등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의 윤곽을 잡고 나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큰 목표,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이 문제집을 어떻게 조금 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한 주 동안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것을 정해둔 다음에 이제 이돌에 등원을 해서 플래너를 켜놓고 내가 이 주 계획을 맞추려면 오늘 이 정도는 하자,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이 하자, 이런 거는 그날그날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정말 백지나 그러니까 빈 종이를 하나 가져다가 정말 그냥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의 생각들을 그냥 다 적어가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우선 저는 계획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만약에 그 6일 동안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주는 벌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휴식 시간으로 생각해뒀던 일요일 날 등원을 해서 이게 밀리지 않도록 맞추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계획했던 학습 내용을 모두 완료했다면 일요일은 쉬는 날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정말 긴 레이스잖아요. 저희가 내신처럼 아주 단기적으로 빡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긴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시작한 날부터 수능을 보는 날까지 이게 온전히 쉬는 날 없이 정말 이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신체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도 너무 이게 감당을 못하겠다고 느꼈어서 일단 일주일 단위로 한번 끊어가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집중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해서 그날 이제 그 주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은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계획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분으로 남겨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전부 완료하더라도 이게 의무 등원 시간도 있고 솔직히 빨리 가기는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한 면도 있어서 미리미리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가 잘 됐지만 내일은 공부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조금 더 그날 하고 싶은 공부로 이제 시간을 채웠습니다. 사실 이제 항상 10시가 땡 치면은 정말 너무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초반에는 진짜 종치기 한 몇 분 전부터 가방을 막 챙겨두고 일찍 갔었는데요. 제 근처 자리에 있던 되게 형한테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형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제가 지금 이 형보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 형은 막 자주 남아서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곁에 있던 그런 학생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먼저 가기는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중반부부터는 조금 자주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또 애를 먹었던 분야가 바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 관련해서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은 사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조금 검사하는 과정이고 틀린 것을 분석하는 과정부터 공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실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문제 푸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지만 특히 초반에는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오답 공부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운전화 오답노트를 만드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오답노트를 조금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저의 방식을 크게 2가지 정도로 찾았는데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그 전통적인 방식처럼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노트를 복습할 때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수학 과목의 오답 노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문제를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모든 문제를 사실 오답 노트에 기록해 두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나 제가 뭐 자주 틀려서 조금 눈에 딱 보였거나 혹은 이제 나중에라도 이게 내가 다시 보면 헷갈리겠다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문제들을 선택을 해서 오답노트에 일단 넣을 걸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는 오답노트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둘 때 문제를 이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문제를 이해했던 상황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오답노트에서 가장 부담이 됐던 점 중 하나가 제가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로 옮기는 조금 불필요한 그런 노가다의 존재였는데요.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한 상황까지 적어놨다는 것은 제가 물론 아예 처음부터 막혔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한 식 몇 개 정도는 전개해보고 조건 몇 개까지는 이해를 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끊긴 지점부터 이러한 게 있다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다음 3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막혔던 부분을 기록을 해두고 그 단계를 넘기 위해서 알아야 했던 개념, 보통 또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나중에 알기 쉽게, 복습하기 쉽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기출을 풀어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중 괜찮은 것들은 그 개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한정되어 있어서 무언가가 비슷한 아이디어가 조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물론 미래의 문제가 이미 나온 아이디어를 똑같이 기반을 해서 나올 리는 없지만 제 어려운 문제들은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나 꼬임을 기반으로 내지 않고 몇 가지가 조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꼬임이나 아이디어들을 풀어내는 방식을 하나하나 기록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해결해낼 수 있는 열쇠, 키처럼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만의 이제 실전 개념을 확보해두고 기록해두고 복습을 한 게 제가 한 공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방식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오답노트를 이제 작성 방식을 고민할 때 조금 과도기적으로 한번 활용해봤던 방식인데요. 제가 소개할 2번째 방식은 바로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우선 이 방식은 저희 이돌 교과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방식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방식 같아서 조금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노트를 딱 만드는 대신 기본서, 개념서, 조금 세세하게 나와 있는 개념서를 한 권 산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오답을 정리하는 매개체로 삼는 건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제가 틀린 부분과 개념을 단권화시켜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에 대한 간단한 오답 정리를 포스트잇에다가 하고 해당 문제가 속하는 단원, 개념을 설명하는 장에다가 붙여놓아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그 문제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했던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개념들을 한꺼번에 복습할 수 있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부 습관은 공부를 루틴처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 큰 생각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중학생인 저희 동생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한 번에 공부에 불이 붙은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의욕이 타올라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목적을 발견해낸 듯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작을 하지만 한 번 앉았을 때의 집중 시간이 끝나면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게 제 동생이 독특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도 동생을 정말 잘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더한 동기부여 중독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가 안 된 이유가 제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공부의 목적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끝없이 동기부여 컨텐츠의 늪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어차피 이러한 좀 두근거리는 열정? 그런 뜨거운 막 타오르는 마음으로는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주 6일에서 7일, 52주, 즉 1년을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열정을 연료로 공부하기에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베이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일찍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불타는 열정이 있으시다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속 가능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열정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부하는 매 순간 저는 성공할 거고 목표 대학을 가고 말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했기에 이제 열심히 계획을 짰고 이도를 찾아와서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고 나름의 루틴과 그렇게 플랜을 세워서 열정이 소진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끝없이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공부 습관은 효율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효율에 집착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공부를 우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공부해야 할 내용은 정말 끝도 없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과목에 대한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 왕도를 찾겠다 이런 데에 몰두를 했었습니다. 온갖 강사님들의 유튜브를 찾아보고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정독해보며 직접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질문도 하며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하며 조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최고의 커리큘럼, 최고의 기출 분석 방법, 최고의 오답노트 작성법 등등을 수많은 그런 공부 방법들을 힘겹게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사람마다 제시하는 의견들이 너무나도 달랐고 제가 그 방식들에 우열을 가리려다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칠 뻔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 또한 도대체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지 고민하는 것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의 생각은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각각의 공부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정말 시험까지 치러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맞는 공부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사수오수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어떤 방식이 본인의 이제 학생분의 레이더에 들어올 만큼 퍼져 있다는 것은 그 방식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고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시행한 방법이고 정말 최선의 방법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 해서 손해보거나 뒤처질 게 전혀 없거든요.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선배님들이 괜히 그렇게 명성을 얻은 게 아니고 그런 방식들이 괜히 호응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했다 하면은 그 방식대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부 그 자체입니다. 본인의 방식이 최상일지 아닐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어차피 본인만의 또 다른 노하우가 생기고 결국에 그 들인 시간만큼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중요한 공부 습관 중 세 번째는 바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도를 다니다 보면은 이도에 등하원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도 자주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등하원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밥만 먹을 땐 밥만 먹자, 밥에 집중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조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남겨두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을 먹는 시간에는 최대한 재미있는 내용과 방식의 공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크게 암기 과목 공부와 국어 연계, 문학작품 그런 연계 공부를 하였는데요. 우선 암기 과목은 특성상 한 번 오래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자주자주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암기 과목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사탐 과목의 연표 학습을 하였고 헷갈렸던 부분의 개념을 펴놓고 그냥 계속 보거나 해당 부분의 강의를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국어 연계 공부는 주로 점심, 저녁 시간에 강의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2교시에 치열하게 같이 엄매나 비문학 공부를 하던 국어 인강 선생님들에게 문학 작품 해설을 듣는 것만큼 또 수험 생활에 재미있는 게 흔치 않아서 되게 지루하지 않게 답 시간을 보내면서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내내 점심, 저녁 시간에 그걸 계속 돌려보면 솔직히 따로 엄청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수험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